진짜 제가 하트 뿅뿅 나왔어. 성체 처음에 딱 보고. 아, 근데 얘 놓치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등 주고 성재 데리고 왔죠. 강원래 구준엽 씨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녹음을 다 해놓고 선생님의 지론이 뭐냐면 댄서가 가수하고 동등해서 유명해지면 가수 너는 가만히 있어도 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받고 더 유명해지는 거니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해야 된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럼 댄서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 친구가 이제 프렌즈 댄스팀 단장이에요. 지영아 씨라고. 이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야, 그 안무 좀 짜줘. 야한 여자.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열심히 안무를 짜갖고 선생님 앞에 딱 보여줬는데 토끼춤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재즈로만 짠 거예요. 그때 아, 선생님 이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야, 네가 지금까지 토끼춤 왜 연습한 거야? 이 춤으로 그냥 도배를 해야 돼. 그럼 이 춤을 잘 추고 소화할 만한 애들을 데려오든가 찾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최진열 형님이 아, 그러면 지금 이태원에 대학생 둘이 정말 춤 잘 추는 애가 있는데 걔를 그러면 한번 보러 가자. 그날 출전을 할 거니까 진영이 네가 그날 스페셜 게스트로 거기 나가서 춤 시범을 좀 보여주고 심사위원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봐서 마음에 들면 그 친구들 뽑아서 와와로 이제 영입을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클럽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가 시범을 보이고 딴딴 한 다음에 나 심사위에 앉아갖고 춤을 추는데 아니 뭐 여러 명이 나오는데 갑자기 강원래 구준엽 씨 딱 나와서 추는데요. 그 다음부터 나온 애들이 눈에 안 보여요. 진짜 그 다음에 출전한 친구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강원래 구준엽 씨만 생각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강원래 구준엽 씨 1등을 했어요. 진열이 형님이 여기 현진이 형이라는 친구인데 이번에 가수로 데뷔하고 이제 힙합 음악하고 흑인 음악하는 거야. 근데 이 춤 추면서 할 건데 니네 한번 해볼 생각 없니? 이렇게 해서 아, 네 이렇게 하고 선생님 만나러 보고 거기서 SM에서 춤추는 거 선생님 보시고 그래 연습해 해서 이제 와와가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안무를 짜서 강원래 구준엽 씨한테 알려드리고 춤 잘 추지만 뭐 기량이나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안무의 어떤 그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배워야 되니까 그런 거 좀 가르쳐 드리면서 안무를 짜서 처음 나가게 된 게 이제 야한 여자로 나가게 된 거죠. 사실 야한 여자는요, 춤으로는 사람들이 이랬는데 노래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생각해도 어려워요. 소위 말하는 후렴, 우리나라 가요에서 얘기하는 후렴 구다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팝 스타일이었던 거죠. 근데 음악은 그랬지만 다행히도 뒤에 와와로 구준엽 씨 강원래 키 크죠. 180 넘잖아요. 난 조그매도 키 크지. 거기 내 앞에 서 있으니까 나도 커 보이지.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이런 춤만 그 TV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막 셋이 이러고 막 이러니까 춤은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인기를 얻다가 노래가 안 올라오니까 이제 선생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슬픈 마네킹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서 너 무조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앨범을 내자. 그래서 이제 슬픈 마네킹 이제 앨범이 나온 거죠. 강원래 구준엽 씨가 이제 자기들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누굴 소개를 시켜주겠대요. 와와를 할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친한 동생인데 정말 잘 춘다고 춤을. 고 김성대 씨인데 어디서 만날까요? 그랬더니 성재가 내일 동대문에 있는 배너라는 나이트클럽에 댄스 컨테스트를 나갈 건데 진영 씨가 거기 심사위원으로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들면 뽑아서 와와로 영입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시범은 안 보이고 성재 순서가 돼갖고 보는데 어서 많이 본 듯한 그림. 그 강원래 씨 추는 느낌의 그
키 커갖고 팔 길고 완전히 어떤 흑인, 더 흑인. 아, 저는 그렇게 봤어요. 강원래 씨도 엄청 그런 느낌인데 성재는 더 그랬어요. 진짜 제가 하트 뿅뿅 나왔어. 성재 처음에 딱 보고. 아, 근데 얘 놓치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등 주고 성재를 데리고 왔죠. 아, 이게 되게 스토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성재가 왔는데 그때는 이제 이현도 씨는 없었어요. 이현도 씨는 없는 상태에서 2명이 해야 되는데 뭐 너 좀 잘 치는 애 없냐? 그랬더니 현도 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현도 씨를 딱 데리고 왔는데 사실 이제 와와의 출신들은 전부 비주얼상으로 키 크고 좋았잖아요. 이런 모든 게. 성재가 데리고 온 현도를 처음 본 제 느낌은 그 전에 이제 와와들의 조금 부족한, 아니 뭐 못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부족했어요. 현도한테 너는 당분간은 연습생으로 연습만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현도는 연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아, 와와를 그러면 인원을 늘릴게요.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강원래 구준엽 씨가 했을 때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원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해서 뽑았던 친구들이 강원래 씨 부인의 김송 씨, 그리고 김송 씨 친동생, 그리고 의정이라고 쌍둥이 자매가 그 당시 이태원에서 되게 춤 잘 추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쌍둥이 자매 둘. 이렇게 해서 성재까지 5명으로 와와를 다시 꾸려서 슬픈 마네킹으로 다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한참 하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게 됐어요. 이제 송희 씨 친동생이랑 또 이제 쌍둥이 그 의정 자매가 안 하게 되면서 제가 이현도 씨를 그때까지도 뭐 성재랑 같이 시키겠다 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늦게 연습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현도 씨가 땀으로 샤워를 할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쟤는 왜 지금 그 시간까지 이렇게 춤추는 거야? 그랬더니 성재 씨가 형, 쟤는 매일 저래요. 그러니까 형이 연습하라고 말을 한 그 시점부터 매일 밤늦게까지 제일 하고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 보여지는 것만은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저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와와 하고 싶어 갖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저 친구를 와와를 안 시키면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침 이제 내 친구가 그만두는 시점에 그래, 성재야, 현도랑 해 같이. 이래서 와와를 영입하면서 이제 정식적인 와와 2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김송 씨 친동생이랑 쌍둥이 자매는 약간 1.5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활동 기간도 뭐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언급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와와의 1기는 강원래 구준엽 씨였고 2기는 김성재, 이현도 씨로 분리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93년으로 넘어가서 두근두근 쿵쿵이라는 앨범을 냈을 때 진우션의 션을 문나이트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두근두근 쿵쿵에 나오는 이제 미워춤 막 이렇게 하고 이 미워춤을 추는데 너무 특이한 거예요, 춤이. 그러니까 그땐 저는 새로운 춤을 찾고 있었고, 엉거주춤, 복싱춤 이후에 새로운 춤을 추고 두근두근 쿵쿵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춤을 추는데 너무 애가 멋있고 그 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진짜 흑인 같은 느낌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 춤을 추는데 마치 춤이 아프리카 원주민 토속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 춤 추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사실 음악도 처음에 헤이야 험바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춤을 보고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의 그 어떤 그런 걸 좀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넣게 된 거거든요. 가장 또 그 샤온한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친구가 춤도 잘 추고 어쨌든 DJ 출신이거든요. 근데 음악도 잘 알고 내가 래퍼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거죠. 제작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시연을 통해서 처음 갖게 됐고, 근데 그 마음을 먹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춤도 춤이었지만 이 친구의 품행이 너무 좋았어요. 그 문나이트 사실 뭐 되게 뭐 어쨌든 술도 마시고 노는 데잖아요. 근데 이 친구 들어오면 그냥 거기가 다 그냥 교회처럼 보여요. 되게 온화해지고 그냥 그 주변이. 그리고 걔 주변에는 걔한테 막 이런 애들도 없어요. 품행이나 여러 가지 뭐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올바르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안 어울리는 친구인데 여기 문화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래퍼로 내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먹으면서 제의를 해요. 제가 션한테. 너 내가 래퍼로 키우고 싶은데 와와를 먼저 해라. 그래서 방송 경험도 쌓고 와와 출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의 어떤 이력도 생기니까 와와를 두근두근 쿵쿵 때 같이 하고 그거 끝나면 내가 네 음반을 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영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더 고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토속춤 같은 느낌이니까 둘만 나와서 추면 너무 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4명, 5명이 아니라 한 8명, 10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거를 네가 해 한 거죠. 시언한테. 네가 맡아서 해. 형은 너까지만 하고 손 뗄 테니까 안무도 네가 짜고 애들도 네가 모으고 네가 다 해. 애들을 막 여기저기서 막 진짜 한 10대 명을 모아갖고 연습실에서 춤을 다 가르쳐서 이걸 보여주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춤이 너무 멋있어갖고. 진우션의 션이 이끄는 와와 3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션 외에는 사실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 전에는 이제 저하고 대화하고 저하고 상의하고 무대를 꾸미고 이런 이제 구조였다면 두근두근 쿵쿵 때 와와는 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 션이 아이들하고 얘기해갖고 이제 무대를 만들거나 이런 체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션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션이 이제 와와 3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그 두근두근 쿵쿵을 만들 때 미국의 베니스 비치 화장실에서 만들었어요. 요즘은 그냥 휴대폰에다 라라라 하고 녹음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휴대폰 이런 것도 없고 베니스 비치 화장실에 성냥불을 그을려서 두근두근 쿵쿵 악보를 벽에다 그렸었는데 그게 수년 후에 그 미국에 사는 동생이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걸 그려놓고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와서 두근두근 쿵쿵을 완성하게 됐는데 수년 있다 그게 아직도 있다고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내왔어요. 지금은 그 화장실이 리모델링 했겠죠. 진짜 꼭 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때 그 성냥을 그을려서 그렸던 그 두근두근 쿵쿵의 악보를 갑자기 왜 울컥하냐? 야, 그거 좀 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그거 만들 때 되게 제가 혼란스러울 때였거든요. 힘들었을 때요, 정신적으로.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했던 행동들이잖아요. 이제 어렵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곡이. 그리고 가사를 보면 그 제 심리적인 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노래 내용은 그 연인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각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이 두근두근 쿵쿵하다는 거는 무언가에 계속 저는 불안했고 무언가에 계속 쫓기고 힘들었다는 거를 반영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큰 사랑을 받은 이후에 저의 그 다음 거에 대한 두려움, 힘듦,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에 만든 노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만든 거잖아요. 화장실에서 그걸 그려서 그 사진을 찍어갖고 그 멜로디를 외워서 한국에 가서 만든 거니까 그 실제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거를 볼 수 있다면. 저한테 문나이트는 쉼터, 나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장소.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디에 딱 들어가서 뭘 딱 쓰면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기능들이 다 업그레이드 되었고 딱 벗고 딱 나오면 못하던 걸 막 하고 하잖아요. 문나이트에 딱 갔다가 딱 나오면 내가 몰랐던 어떤 문화를 알게 되고 못했던 춤을 추게 되고 뭐 못했던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고 뭐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갈 때는 되게 편안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문나이트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순간 그런 배움도 얻지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게 만들어 줬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